교과서 24쪽 2단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준비물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항상 그 다음에 빨간색 펜, 그리고 수학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자는 밑줄을 그을 때는 항상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펜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별표를 하거나 메모를 할 때는 빨간색 펜을 이용해 주시고, 그 밖에 수학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을 때는 검은색 펜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4쪽의 준비학습부터 볼게요. 그 전에 교과서 위에 여백에다가 단항식과 이 다항식의 정의를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이 단항식은 볼게요. 이 단항식인데요. 이 한자예요. 단이라는 건 하나라는 뜻입니다.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바로 단항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x 이렇게 숫자 문자의 곱, 또는 2도 마찬가지로 단항식이에요. 상수만 있을 때. 또는 문자의 곱도 마찬가지로 단항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또는 문자들의 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책의 여백에다 적어주고요. 적는 동안에는 동영상을 멈춤을 누른 상태에서 다 적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들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다항식은요, 한자로 만을 다해요. 많다란 뜻인데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의가 한 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일 때도 되죠. 따라서 한 개일 때는 우리가 단항식이라 부르는데, 다항식에는 단항식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덧셈 또는 뺄셈으로 나타낸 식이에요. 그러니까 x 단항식이죠. 더하기 y 단항식이죠. 그러면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2x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단항식과 다항식을 일단 책의 여백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적어두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동안에는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누르고 다 적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학습 1번을 풀어볼까요? 다음 거듭제곱을 나타내시오는데, 거듭제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듭하여 곱한다, 제곱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을 몇 번 곱했느냐를 나타내라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번 곱했죠.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볼까요? 3을 4번 곱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밑과 지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곱한 수 3을 밑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이 지수는 곱한 횟수를 의미하죠. 4번 곱했다.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3의 4제곱이라고 쓰는 게 편리하겠죠. 두 번째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수의 개수가 홀수번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결과는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전체, 아주 가로 잘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학생들은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2에다가만 세제곱을 쓰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결과는 같지만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곱하는 수 전체에 가로를 해줘야 됩니다. 잘했죠? 결과는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5를 3번 곱하고 7을 2번 곱할 때 서로 다른 숫자는 각각 나타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5를 3번 곱하고 7을 2번 곱했죠. 이렇게 더 이상은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 곱하는 수, 즉 밑이죠. 밑이 다를 때는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곱하는 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숫자를 이번에는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의 곱일 때는요. 보통은 일본에서 숫자를 먼저 써줍니다. 맨 앞에 써줘요. 그리고 문자 A와 B가 있죠. A와 B의 곱인데 이 곱셈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을 생략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요. 일단은 숫자를 제일 앞에 써주고요.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냥 안 써도 이건 곱셈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여 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엔 이제 x를 두 번 곱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 여긴 나눗셈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는 곱하기 하고 나서 y의 역수는 y분의 1이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곱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맨 앞에 써주고 또는 분자에 써주고 아까 y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분의 5x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아마 틀린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괄호 안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괄호가 없다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해주면 되는데 괄호가 있는 경우는 이 괄호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BC라고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니까 A 곱하기 BC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정답 BC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A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B 가루가 없죠? 이럴 때는 A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2분의 1로 쓸 수 있죠. 곱하기 B 이렇게 덧셈은 맨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나눗셈이니까 다 마찬가지로 곱셈 C분의 1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AB 플러스 맨 나중에 한다 그랬죠? C분의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과서 25쪽을 볼까요? 자, 여기 먼저 이 지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취 기준이 뭐냐면 밑줄 그어볼까요? 성취 기준. 우리의 이번 수업 목표는 지수 법칙을 이해한다. 지수 법칙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지수 법칙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곱한 횟수들의 성질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지수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지수란 무엇일까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좀 바뀌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백에다가 책의 여백에다가 이건 적어주세요. 지수 또는 나중에는 다항식에서는 차수라고도 부를 거거든요. 가장 높은 차수, 지수가 가장 큰 수. 자, 그러면 지수 또는 차수인데요. 지수라고 쓰기만 해도 됩니다. 지수는 같은 숫자 또는 문자를 곱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같은 숫자의 2를 몇 번 곱했느냐인데요. 밑을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한 횟수를 3, 지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지수는 같은 숫자나 문자를 곱한 횟수라고 책의 여백에다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빨간색 제목이 나오죠. 이런 걸 항상 밑줄 그어주세요. 거듭 제곱의 곱셈은 어떻게 간단히 할까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요 짧은 단원의 우리 학습 목표예요. 이 제목이 항상 밑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해 봅시다. 한번 볼까요? 탐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중국의 고전 수학서인 손자상경의 이런 책 이름입니다. 나오는 내용의 일부래요. 물음에 답해보자고 돼 있고, 자, 내용이 문을 나서서 바라보니 9개의 제방이 있는데 제방이라는 것은 요 두텁게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제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방마다 나무 9그루가 있어요. 각각의 제방에 또 나무가 9그루 있고요. 또 나무마다 가지가 9개가 있어요. 각각의 나무마다 가지가 또 9개씩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나무의 가지는 모두 몇 개였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생각해야 되는 왜 729가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29가 된 이유. 그럼 나무의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의 가지는 나무마다 9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무가 몇 개 있냐고 한다면 제방마다 9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방이 나무는 또 제방마다 9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9개의 제방이 있다. 그래서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돼서 9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729가 되겠죠. 다음 2번도 볼까요? 나무의 가지마다 새가 9마리 있고, 아이고, 더 복잡해집니다. 가지가 이제 729개가 있는데, 가지마다 새가 9마리. 새마다 새끼가 9마리.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새끼 새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인데, 729에다가 곱하기 9, 새의 마리. 근데 거기에 또 새끼들이 9마리씩 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이제 숫자가 너무 커서 아마 계산하기 좀 어려울 건데요. 그냥 보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큰 숫자가 나왔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밑에 나와 있죠. 자, 9의 세제곱이 729였는데요. 거기에다 곱하기 9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큰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단 9의 5제곱인데요. 그죠? 읽기도 힘든 이런 큰 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지수 표현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9의 5제곱에서 지수 5는 9의 세제곱 곱하기 9의 제곱의 두 지수의 3과 2의 합과 같다. 그죠? 3 더하기 2가 되겠죠. 5는. 이런 성질을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2의 세제곱은 당연히 2를 몇 번 곱한 건지 3번 곱한 거죠.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별표 하나 해놓고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실제 풀었으니까 3번, 2번이잖아요. 그럼 전체 몇 번 곱했을까요? 가로를 없애니까 총 5번 곱했잖아요. 근데 이 5라는 수는 3과 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책 오른쪽에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하나. 이게 바로 이제 지수의 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그러면 이 지수들의 곱한 횟수를 나타내는데 이 지수들의 합으로 곱한 횟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a를 3번 곱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a를 2번 곱하잖아요. 결국에는 a를 총 5번 곱하게 되는데 3번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2번,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2, 그래서 지수의 합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a는 총 5번 곱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길까요? 네. 자, 이걸 정리한 것이 책에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별표를 해놓는 겁니다. 지수법칙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수법칙 1번에 별표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밑줄 그어주세요. 지수법칙 1번 하고 밑줄 긋고 다시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n번 곱하고 다시 거기다가 a를 n번 곱하니까 당연히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겠죠. 그죠? 지수를 합한다. 그죠? 지수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보통 이제 한 번 곱할 때는 a의 1제곱인데 1은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 그러면 1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가 돼서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한번 보면 일단은 숫자이든 문자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숫자일 때도 밑이 같으면 지수법칙 승립하고요. 문자일 때도 이 밑이 같을 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의 3 더하기 9 곱하기 a의 5니까 3에다 9를 더하면 10이잖아요. 다시 한번 지수법칙 사용하니까 a의 12 더하기 5가 돼서 a의 17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어차피 밑이 같으니까. 그죠? 자, 1번 볼까요?
문제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인데 한번 써보세요. 플레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각자 답을 쓴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주세요. 아마 간단해서 다들 정확하게 쓸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가 3 더하기 4,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밑이 일단 같으니까 x에 2 더하기 5는 7. 그 다음에 3번도 2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니까 7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 이걸 쓰기 전에 반드시 equal 7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게 지수의 합이었잖아요. 3 더하기 4라고 꼭 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답을 쓰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x에 2 더하기 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x에 7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답을 바로 쓰지 말고 a에 2 더하기 1 더하기 4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7이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답을 구하는 건 수학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했죠? 잠시 그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도 여기 이제 EBS 매스인데요.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뭐 초등수학, 중학수학, 고등수학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중학수학에서 두 번째 이 식의 계산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단원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는 지수법칙 1부, 지수법칙 2부로 되어 있는데 요 1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끊김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각자 봐도 됩니다. 다음 정거장은 금성입니다.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는 4,500만 킬로미터입니다. 4,500만 킬로미터? 여기 몇 개나 붙은 거야? 4,500만 킬로미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온이 가려는 해왕성은 지구에서 4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우와, 그럼 금성까지 거리 몇 배인 거야? 4,500만 킬로미터, 45억 킬로미터. 아이고,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바로 이럴 때 쓰라고 거듭 제곱을 배운 거잖아.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할 때 곱셈 기호를 반복해 사용하지 않고 곱한 횟수를 그 수의 오른쪽 위에 작게 적어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의 세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의 7제곱. A를 n번 곱했다면 A의 m제곱으로 나타내고 A는 및 M은 지수라고 한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4,500만 킬로미터는 4.5 곱하기 10의 7제곱킬로미터가 되고 45 킬로미터는 4.5 곱하기 10의 9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지? 맞다! 근데 거듭 제곱한 수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지? 그게 오늘 라온이 배워야 할 수학이야. 승차권 좀 보여주시죠. 승차권이 한 장인데 좌석을 2개나 차지하면 곤란합니다. 한 분은 내려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내리라니 너무해요. 그럼 우주고아가 된다고요. 걱정 마, 라온. 여러분은 두 거듭 제곱의 곱셈을 간단히 하면 좌석 하나에 앉을 수 있어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네제곱을 어떻게 간단히 하는데? A의 세제곱은 원래 A 곱하기 A 곱하기 A야. 그리고 A의 네제곱은 원래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지. A가 모두 7개니까 이것을 다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A의 7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매번 이렇게 일일이 풀어서 곱해야 돼? 복잡하다. 아니, 지수 법칙을 알아두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 지수 법칙? 잘 봐. 여기 A의 7제곱의 지수 7은
A의 세제곱과 A의 네제곱의 두 지수 3과 4를 더한 것과 같잖아. 두 거듭제곱을 곱한 결과의 지수는 바로 지수들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결국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제곱과 같다. 이게 바로 지수 법칙이야. 그럼 여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7제곱은 A의 2 플러스 7 제곱이니까 A의 9제곱. 간단하네. 그리고 A의 4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A, B의 4 플러스 2 제곱이니까 A, B의 6제곱. 라온, 정신 차려. 지수 법칙은 반드시 밑이 같아야 통하는 법. 밑이 다르면 더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어. 왜냐하면 A의 네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이고 B의 제곱은 B 곱하기 B잖아. 간단히 해도 결국 A의 네제곱 B의 제곱이 되지. A의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도 마찬가지야. A의 2 플러스 3 제곱 곱하기 B의 1 플러스 2 제곱이니까 A의 5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 되고 곱셈기호를 생략하면 A의 5제곱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접수했어, 지수 법칙.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제곱과 같다. 단, 지수끼리 더할 때 밑이 같은지 꼭 확인할 것.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승차권 한 장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건 규칙 위반이라서요. 반승천 기처럼 지구에 돌려보낼 수밖에. 저렇게 울고 있는데 제 승차권을 드릴게요. 차라리 절 보내주세요. 라온, 그럴 필요 없어. 이분들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쓰면 돼. 우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도 간단히 할 수 있어? A의 세제곱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을 2번 곱한 거잖아.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A의 3 플러스 3 제곱이니까 A의 3 곱하기 2 제곱이 되어서 A의 6제곱이 되는 거야. A의 6제곱의 지수 6은 결국 A의 세제곱의 제곱의 두 지수 3과 2를 곱한 것과 같지. 그럼 여기 A의 제곱의 5제곱은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의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제곱이 되고 이것은 A의 2 곱하기 5 제곱이니까 A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A의 10제곱의 지수 10은 결국 A의 제곱의 5제곱에 두 지수 2와 5를 곱한 것과 같다는 말씀. 딩동댕! 라온이 방금 지수 법칙을 하나 더 알아냈어. 바로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A의 5제곱의 세제곱은 A의 5 곱하기 3 제곱이니까 A의 15제곱이 되네. 우와, 지수 법칙을 사용하니까 간단한데? 이제 아무도 기차에서 안 내려도 되죠? 지수 법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옆칸에서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라오 왕자님! 예, 다음에 이제 예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일단 밑이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밑이 같은, 방금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 봤듯이 밑이 같은 문자들의 곱에서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일단
x끼리 먼저 묶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교한 법칙이라고 써놓을래요. 여기 교한 법칙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x끼리 곱을 묶고 그 다음에 y끼리의 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니까 x의 1 플러스 4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8 플러스 3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x의 5제곱 곱하기 y의 11제곱이 되는 거죠. 밑이 다를 때는 각각 표현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2번을 볼까요? 자, 먼저 2번의 여백에다가 한번 답을 적어보는데 일단 바로 정답을 적지 말고요. 이퀄한 다음에 x끼리 그 다음에 y끼리 2번은 당연히 a끼리 b끼리 한번 곱하는 과정을 적어보세요. 자, 일단 답은 x의 6제곱 더하기 곱하기 y의 4제곱인데요. 바로 이게 답을 적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적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퀄한 다음에 x의 제곱 최소한 이제 지수의 합 바로 나타내는 건 상관없어요. 4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y의 1 플러스 3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답을 적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세요. 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하게 되면요. 일단은 a의 5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곱하기 이번엔 b의 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8제곱 서로 다른 문자의 곱에서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곱셈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바로 b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풀이 과정을 꼭 써주세요.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문제가 좀 길긴 한데요. 지수 법칙을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1년은 약 3 곱하기 10의 7제곱초이고요. 밑줄 그어주세요. 1년 밑줄 그어주세요. 밑줄 그을 때는 자를 꼭 이용해 주세요. 저도 이제 한번 여기서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그어볼게요. 이렇게 밑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요 S는 세컨이에요. 그러니까 초당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다라는 거예요. 빛 속력이 라고 하는데 빛이 1년 동안 하는 거리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죠. 1초에 3 곱하기 10의 5제곱을 가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적어볼까요? 자, 먼저 여백에다가 거리는 이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적어보세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별표를 한 다음에 꼭 적어 두시고요. 여기 속력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적었으니까 요거는 중요하니까 밑줄을 일단 다시 한번 거두고요. 따라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는 것은 두 수의 곱이니까 일단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의 7제곱이 되겠죠. 이때 10의 거듭제곱끼리 곱하고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죠. 3끼리 곱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0의 7제곱인데 무슨 법칙이냐면 교한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교한 법칙. 그러니까 교한 법칙이 뭐냐면 a 곱하기 b는 순서를 바꾸어서 b 곱하기 a와 같다. 이게 바로 교한 법칙이에요. 교한 법칙 적어두세요. 결국 이게 3의 제곱 곱하기 10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5 더하기 7, 즉 12제곱 10의 12제곱 킬로미터. 굉장히 먼 거리를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27쪽을 볼까요? 밑줄 그어주세요. 자를 준비해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과연 어떤 표현이냐의 문제인데 거의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을 다시 가로하고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3의 4제곱을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밑줄 그어볼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설명할게요. 3의 4제곱의 제곱은 3의 4제곱을 두 번 곱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4 더하기 4인데 똑같은 수를 두 번 더한다 라는 것은 4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 지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별표 오른쪽에 별표를 해놓고요. 이번엔 지수의 곱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a의 4제곱의 제곱은 이렇게 전체 가로의 제곱이 되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은 두 지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우리가 찾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별표를 해두고요. 밑줄 긋죠. 자, 자를 이용해서 지수 법칙 2번이라고 부를게요. 자를 이용해서 적어주세요.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n제곱 이라는 표현으로 읽으면 됩니다.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5의 제곱을 이렇게 가로하고 4번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지수의 곱, 즉 5에 2 곱하기 4제곱이 된다가 되는 거고요. 문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의 세제곱 전체를 5제곱하는 거, 5번 곱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a의 세제곱에 5제곱 곱합니다. 지수의 곱. 그래서 a의 15제곱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엔 4번을 볼까요?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춤하고 4번의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바로 답을 적지 말고요. 적는 방법 알겠죠? 이퀄한 다음에 2에 지수의 곱 5 곱하기 2 이걸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에 10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2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의 지수가 2 곱하기 3이라고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6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음에 x도 마찬가지죠. x에 7 곱하기 5라고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7 곱하기입니다. 곱하기가 되겠죠. 잘못 썼어요. x에 35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바로 답을 적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예제 2번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지수법칙 2번도 이렇게 따로따로 곱셈을 넣어서 문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엔 같은 문자일 때 풀이를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각각을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앞에 x의 제곱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4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지수법칙 2번에 의해서 x의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x의 4 곱하기 3제곱 해서 x의 6 곱하기 6제곱 곱하기 x의 12제곱으로 쓴 다음에 지수법칙 1번을 쓴 거죠. 순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법칙 2번으로 풀어서 쓴 다음에 지수법칙 1번을 이용해서 지수의 합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x의 18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이 풀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만 잘 정리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풀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5번인데요. 잠시 플레이를 멈춤을 해주시고 먼저 풀이 과정을 써주세요. 답을 바로 적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꼭 써주세요. 한번 써볼까요? 같이 이퀄한 다음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3 곱하기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6제곱 그러면 지수법칙 1번이 되겠죠. 그러면 a의 3 더하기 6 그래서 결국에 a의 9제곱 이런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됩니다. 자, 2번과 3번도 1번처럼 풀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수법칙 1번과 2번을 써서 식으로 전개해줘야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답을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x의 24제곱 문자 밑이 다를 때는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의 14제곱 곱하기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거죠. b의 15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을 꼭 써주세요. 자, 페이지를 넘기고 자, 이번 시간에는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6번 마찬가지로 동영상 멈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1번과 2번의 체계 여백에다가
한번 풀이 과정을 써서 손으로 직접 써서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일단 여기서는 2번을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2번은 지수법칙 2번에 의해서 x의 10제곱 2 곱하기 10 곱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4제곱